안녕하세요. 2023년 2회 고등학교 졸업과정 국어 기출문제 풀이를 담당하는 김아람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 다들 풀어보셨죠? 이번에는 여러 갈래에서 아주 다양한 지문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문제, 말하기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요. 전공의가 이렇게 말해요. 환자 머리에 이데마가 있어 만니토를 주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외과장이 환자가 많이 아파하는 것 같으면 NCD를 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에 대한 이 어려운 단어들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것들은 지금 특정한 직업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직업군에 사용하는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전문어를 사용한다. 의사 집단에서 사용하는 전문어를 쓰고 있네요. 2번. 수정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줄친 곳 보세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수정했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혹시 쉬운 자료가 있을까요? 그럼 이것은 나의 탓으로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공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한다는 게 어울리겠죠. 그럼 3번. 이 문제가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실게요. 다음 참고할 때 음운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음운 변동에 관한 문제이구나.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음 체계표가 조음의 위치, 자, 이 음을 만들어내는 위치. 먼저 음을 만들어낸 위치는요. 두 입술,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있고 윗잇몸, 이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닿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글자가 있고 그리고 저 안쪽에 좀 말랑거리는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음,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나누어 놨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요 세로축에서는 조음, 음을 만드는 방법, 파열음, 비음, 유음이 있습니다. 자, 음을 파열시켜내는 소리가 있고 비음, 콧소리가 있고 유음, 흐름 소리가 있죠. 자, 이리 봤을 때 1번 문제 보실게요. 심리. 자, 쓰여져 있을 때는 심리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기 지금 읽기 표시되어 있어요. 심리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리, 종로, 신라, 국물 이 문제가 음운 변동 중에서 뭘 말하는 거구나? 자음 동화를 말하는 문제이구나. 자음 동화를 하고 있는 거네. 그쵸? 여러분 자음 동화라는 것은 인접해 있는 자음끼리 비슷한 글자, 똑같은 글자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비음끼리 만나는 비음화도 있고 유음끼리 만나는 유음화도 있습니다. 그 비음과 유음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발음이 돼요. 왜? 앞말이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미음으로 끝난 앞말과 뒤에 있는 니은이 딱 만나면 여기 지금 미음과 니은은 둘 다 비음인 거 보이시죠? 같은 비음끼리 읽으면 말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근데 옆에 보세요. 앞 자음 미음이 뒤 자음 리을과 조음 방법 같아진다? 아니에요. 앞에 있는 자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리을이 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음 리을이 앞에 있는 자음 미음과 조음 방법이 어떻게 같아졌다? 비음으로 같아졌다. 이 조음 방법이 비음으로 같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고쳐주셔야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음, 뒷자음, 리을이 앞자음, 미음과 조음 방법 같아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음 동화이다. 그러면 이렇게 2번도 쉽게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종로를 읽으면 종로, 종로.
우린 종로라고 읽죠? 여기 지금 리을이 자 뭘로 바뀌었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죠. 왜? 뭐 때문에? 앞에 이응으로 끝났으니까. 앞에 이응의 영향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응과 니은은 둘 다 비음이에요. 둘 다 비음이에요. 이것도 비음화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자음 이응이 아니고 뒷자음 리을이 앞자음 이응과 조음의 위치가 아니고 조음의 방법이 같아지는 거죠. 비음으로. 다 틀렸네요. 그죠? 3번의 신라. 보세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왜? 뒤에 리을이 연달아 오니까 똑같은 리을로 발음해 주려고. 그쵸? 이게 바로 유음이 만나는 유음화, 자음동화 중 유음화입니다. 조음 방법을 똑같은 유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앞 자음 니은이 뒤 자음 리을과 조음 방법 같아진다. 그렇지.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같은 경우 보시면 국물이 있습니다. 기억이 이응으로 발음되죠? 왜? 뒤에 미음 때문이에요. 뒤에 있는 미음 때문이죠. 앞자음 기억이 뒷자음 미음과 조음 위치가 같아진다? 아니죠. 아니에요. 조음의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음 동화는 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지금 똑같이 바꿔주는 것이거든요. 방법을 비음끼리 똑같게 만나게 만들어주거나 유음끼리 만나게 만들어주거나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비음화, 비음끼리 만나게 또는 유음화, 유음끼리 만나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4번. 다음 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15항이 나와요.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해 적는다. 그랬을 때 부침 1번. 두 개 용언이 어울려 한 개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원래 형태,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너무 멀어진 것은 그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럼 이리 봤을 때 죄송합니다. 자, 늘어나다 보세요. 이것의 기본 형태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늘다. 늘다. 라는 뜻을 가지고서 늘어나다라고 지금 쓴 거니까 늘다의 이 늘이라는 원형을 밝혀서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읽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다라고 쓰겠죠. 하지만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갯벌이 드러나다. 자, 이거는 보세요. 들다 라는 본뜻을 유지를 해요? 들다? 아니에요. 여기서의 드러나다는 거는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들다라는 의미와 너무 멀어졌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멀어진 것이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다, 돌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다. 원래 있던 곳, 그 집으로 돌아간다. 이 돌다의 돌이라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죠. 그쵸? 자, 4번 보세요. 단추가 떨어지다. 에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떨다의 떨을 그대로 밝혀서 본뜻이 유지가 되잖아요. 떨다. 그죠? 그러니 원래 있던 붙어있던 단추가 떨어지다. 떨어지다의 떨다의 떨을 그대로 밝혀 적어서 떨어지다라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읽는 대로 떨어지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냥 딱 봐도 4번은 답이지만 그쵸? 우리가 맞춤법을 맞췄을 때 이것의 맞춤법의 그 규정을 찾아보자면 여기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원형을 밝혀서
떨다의 떨을 밝혀서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 5번. 다음 참고할 때 보기 기억이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땐 이제 인용을 하는, 가지고 오는 내용에 큰 따옴표가 붙어. 그리고 조사 라고가 사용이 된다. 그런데 직접 인용할 때는 그렇지만 간접 인용할 때는 인용하는 내용에다가 조사 고가 붙고, 라고가 아니고 고가 붙고, 경우에 따라서 인용문의 인칭 대명사 그리고 종결 짓는 어미, 말끝이 바뀐다,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직접 인용 표현은요, 가지고 오는 말을 그냥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 인용 표현은요,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 풀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나에게 너의 취미가 뭐야? 라고 물었다는 건 직접 인용이죠. 이걸 들은 내 입장에서 풀어서 말을 하면 친구가 나에게 너의가, 들은 내 입장에선 너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친구가 나에게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가 돼야겠죠. 조사 고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답은 1번. 나의 취미가 뭐냐고 물었다. 답은 1번이죠. 6번. 기억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 반대. 서론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 1, 2,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 이것에 합당한 것은 이 위에 있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근거로 알맞은 걸 고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동물 실험을 하지 말자는 근거로 적절한 걸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1에서 비윤리적이다, 2에서 동물 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밑에 이어질 것 1번 보실게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실험 방안이 있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굳이 동물에게 직접 실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적절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크다, 이득이 충분히 크다. 그리고 3번, 동물 실험이 동물 학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게 동물을 학대하는 건 아니다. 그냥 실험일 뿐이다. 그리고 4, 동물 실험으로 의약품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경제적인 이득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것에 근거로 알맞은 것이죠. 정반대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7번, 역시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고쳐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그대로 다 올려서 반영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메모는 기억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기억을 유지하다. 기억을 유지되다. 이상하잖아요. 기억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니은, 충분한 수면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갑자기? 수면? 이것은 2번처럼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므로 혼자 다른 얘기하고 있으니까 삭제하는 거 맞는 말이죠. 통일성을 해친다는 건 혼자 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일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기발한 생각이 스쳐갈 때 이를 메모해 두면 유용하다. 과거엔 메모에 필요한 순간이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더라도를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맞는 말이에요. 메모지나 필기구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들이 있었다. 어울리죠?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리을에서 그리고라고 나왔어요. 이걸 따라서로 바꾸겠대요. 따라서라는 접속어는요, 인과관계, 앞에 것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가 있을 때 인과관계에서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해 전보다 쉽게 메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다는 거죠? 불편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메모할 수 있다는 거죠. 앞뒤 내용이 반대잖아요. 그럴 땐 따라서가 아니고 그리고도 아니고 하지만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반대되는 역접의 접속어가 어울린다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